줄탄핵 줄기각 한국 발칵 뒤집혔다. 실제로요. 진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 뒤집어졌느냐. 탄핵을 야당 주도로 29번이나 했잖아요. 29번. 그런데 기각도 줄줄이 되고 있습니다. 줄줄이. 줄탄핵을 했는데 줄기각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탄핵이라는 게 목적이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거잖아요. 탄핵이라고 하면요. 헌법을 심대하게 위반한다든가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이런 경우에 탄핵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아니라 당리당략 내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만 하면 그냥 탄핵을 하고 마는 그런 최악의 어떤 상황 지금 벌어졌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발칵 뒤집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당연히 기각이 났죠. 감사원 독립성이 훼손이 됐느냐. 독립성 훼손 안 됐다예요. 전현희 표적감사를 했느냐. 사퇴 압박을 위한 감사는 아니었다예요. 국회 재료 자출을 거부를 했느냐. 법 위반이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8대 0이잖아요.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단 한 사람도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잘못. 그 잘못이 말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만 그치면 다행이지만 아니에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인에 대해서도요. 이거 기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를 할 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는데 이게 부당한 편의 제공 아니다 이거예요. 김건희 여사 추가 수사 공백도 시간이 지나서 증거 수집 가능성이 없다고 봤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게다가 허위사실 유포도 고의적인 거짓말로 안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냥 여기서 한마디 할까요? 개새끼들이죠. 그냥 마구잡이 탄핵을 하는 거예요. 마구잡이 탄핵. 저도 진짜 욕하기 싫습니다. 이 나이에 제가 욕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탄핵이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29번 탄핵을 했는데 보시면 처참합니다. 처참. 윤석열 정부 출범한 후에 제일 먼저 탄핵을 시작을 했던 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당연히 기각이 됐죠. 그리고 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것도 기각이 됐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도 기각,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기각입니다. 아마 앞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당연히 저는 기각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조지호 경찰청장 이것도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각하가 되든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도 마찬가지 변론을 종결한 상태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탄핵 때문에 몸살을 앓았는지 보이시죠? 이게 말입니다. 진짜 웃긴 거는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만 하면 탄핵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검사들 탄핵이 많아요. 안동환 부산지검 2차장 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검사예요 검사. 검사도 탄핵을 했습니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그리고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장난 아니죠? 이런 것을 보니까 국정을 마음대로 펼치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이게 내란 아닌가요 이게?
저는 이게 내란 같거든요. 여러분 내란이라는 건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비상계엄이 내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비상계엄이라는 자체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입니다. 거기에 통치행위를 좀 넘어섰다 이러면 직권남용이 되는 거고요. 직권남용이 좀 과했다 이러면 내란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계가 굉장히 한참 후의 단계죠. 기본적으로 통치행위라는 게 있고 통치행위를 넘어선 게 있고 또 권력남용을 넘어선 게 있고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요. 중대함이 있었냐 이거예요. 중대함. 네, 법을 위반했는데 중대하게 위반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따지면 여러분 이게 결국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자체를 통치행위로 본다. 이게 핵심이에요. 뭐 권한남용까지 조금 갈 수는 있지만 중대함을 위반을 했느냐. 안 했다 이거예요. 안 했다. 그런데 반대로 탄핵은 보자고요. 탄핵은 제가 봐서는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했다고 하지만요. 지금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탄핵은 21번 있었어요. 21번이요. 21번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만 지금 29번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이게 내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입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 생각이 다르니까 계속 맞붙을 수밖에 없고 맞붙으니까 민주주의가 깨집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거든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거든요. 대화와 타협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폭주기관차처럼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달려오는 거예요. 뻥 하고 부딪힐 때까지. 이게 내란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정신적 내란 상태다. 이렇게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대한민국은 두 쪽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대한민국은 점으로 간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좀 더 시간이 가면요. 대한민국이 침몰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좀 더 가면 대한민국이 곧 망한다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미래 준비도 안 돼 있고요. 현재의 혼란을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군이 다 해서 대한민국이 멸망할지도 모른다. 그 말 진짜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충격적입니다. 실제로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돈 안 씁니다. 소매 판매 지수가 3년 연속 마이너스예요. 2022년에 마이너스 0.3%, 2023년에 마이너스 1.4%, 2024년에는 마이너스 2.2%입니다. 이게 뒤로 돌아가서 2003년 카드 사태 때 마이너스 3.2%거든요. 21년 만에 최악, 21년 만에 최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매 판매 지수. 돈 안 쓰잖아요. 불안하니까. 정치 불안이 사회 불안으로 확전이 됐고요. 이 사회 불안이 이제 경제 불안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러다가 경제에 쓰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심각하다 보는 거예요. 쓰나미요. 보세요 여러분. 연도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2024년에는 2%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올해 1.5% 성장한다고 합니다. 내년 1.8% 성장해요.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총동원해서 생산할 수 있는 최고 마지노선이 2%라고 했거든요. 2% 잠재 성장률. 그런데 지금 1.8%예요. 게다가 올해 성장률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년의 성장률도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은요. 정치적 혼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공영야당이 되면서 마음대로 탄핵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을 불러왔고요. 그 비상계엄은 탄핵 정국을 만들어내면서 정치적 혼란이 사회적 혼란으로 발전이 됐고요. 그 사회적 혼란이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대로면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절망적으로 바뀐다. 이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 현재 사태를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아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상식이 없고 무조건적인 지지, 맹목적인 지지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아마 제 이야기를 꼴통 보수로 취급할 수 있고 극우로 취급할 수 있겠지만 상식이 조금만 있는 사람들은요. 아, 이 정환진이가 제대로 공평하게 이야기하는구나.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독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점점 현실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점점 두려워집니다. 제가 국군이 다 했다 이런 표현도 가끔 쓰는데 진짜 그럴까 봐 두려워요. 국군이 다 하면 여러분 나라는 멸망합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해방 전후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해방 전후하고. 결국 말입니다. 나라는 국민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국가 지도자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국민이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를 걱정하듯이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듯이 지금 나라를 많이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더 탄탄하게 살아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